물을 타서 탈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손실이 나면 물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손실을 만회하고 탈출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작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이 한 방에 나고 여기서 이제 끝났지. 네. 지금 책에 뭐 적고 계신데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채널에서 책 이벤트 진행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배송을 해드릴 건데 이번에 만나는 구독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혹은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직접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일괄 배송을 해드려야 돼서 제가 직접 뵙지를 못하니까 간단하게 메시지 같은 거 적어서 좀 보내드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직접 구독자분 제가 만나서 이제 드리러 갈 거예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랑 달리 24시간 동안 이제 장이 계속 도는데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걸 24시간 트레이딩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상이랑 이렇게 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그게 이제 사실은 본인이 하는 매매 원칙이 좀 명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차트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캔들이 눈앞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시간 대응을 한다고 본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대응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캔들 움직임에 따라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본인이 일단 원칙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필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원칙이 명확하면 내가 보는 자리에 알람만 걸어놓고 이제 알람이 오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차트를 안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다른 자리는 내 거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제시 리버머라는 트레이더 인생을 스킬 형식으로 가는 책인데 이제 이분이 개인 자산으로 2조에서 3조까지 수익을 냈다가 마지막에는 전통이 자산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것을 이제 파산을 3번 했어요. 워낙에 거래 자체가 규모가 커서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왜 크게 성공을 했고 왜 크게 실패했는지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차 선생님을 리스크 관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구독자님은 얼마 버시면 졸업하시려고? 뭐라 갔어야죠. 아니 저도 시드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트레이딩으로 50억을 벌면 졸업을 하겠다라고 정해놔도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을 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게. 제가 영상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그게 유튜브 채널만 생각을 하면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이만큼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오히려 채널이 커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재미가 없죠. 청산을 당했는데 이제 청산하고 나서 다시 이제 매매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멘탈적인 자세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산 당해도 뭔가 나만의 멘탈 관리법 뭐 이런 게 있나? 사실 청산을 당했을 때는 관리법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심리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청산을 당하면 그게 몸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청산을 당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일단은 베스트고 만약 청산 경험이 있으시거나 청산을 당했다라면 매매를 당분간 하지 않으시는 게 최선이에요. 청산당한 상태에서 이걸 매매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건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당했을 때 쉬셨어요? 저는 처음에 금액 자체를 크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몇십만 원 단위로 선물 시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돈은 청산을 당하는 돈이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맨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청산을 당했을 때 크게 심리적인 타격이 없었죠. 다행히 운이 좋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도록 몸에 습관이 뱄어요. 그 과정이 약 있었기 때문에 3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그렇게 청산을 50km 당했을 단속 때 구간입니다. 사실 다시 일어서는 그 정도의 큰 위기를 겪질 않았죠. 애초에 그런 상태를 안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초심자의 운이라고.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도파민만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도파민만, 나쁜 도파민만. 이게 제가 차트에 거의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본다. 그러니까 거의 비어있는 시간 내내 화장실을 가든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깨어있는 시간은 거의 신경이 그렇게 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구독자님께서 특별하게 잘못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원래 시장이 그런 거 달콤한 수익을 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결국엔 다시 돈을 뺏어가지고 나가리 감히 이제 공보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트레이딩을 본업으로 하기보다는 따로 뭐 사업이 돼도 좋고 뭐 그냥 일을 하셔도 좋은데 다른 본업이 있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 트레이딩으로만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일단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게 될 확률이 낮습니다. 뭐 이번 주 당장 수익이 안 나면 당장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면 내가 원래 포지션을 잡는 자리가 아닌데도 금방 손이 더 나가게 되죠. 뭐 환경 자체가 트레이딩을 잘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환경에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고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어디에서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1차 입자를 어디서 할 건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연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캔들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올라보고 근데 조금 빠지면 이제 또 하락할 것 같고 이게 실시간으로 보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없는 개념이고 이미 포지션을 잡기 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이미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제 경험 안에서는 무리하게 매번 물만 타다가 평단을 낮춘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식의 매매를 했다가 살려준 적도 있었지만 거의 근데 열에 8, 9은 결국엔 손절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청산이 되거나 하는데 물을 타서 탈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손실이 나면 물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손실을 만회하고 탈출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이 한 방에 나고 여기서 이제 끝났죠. 네.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표현인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법칙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는 리스크. 포지션을 잡을 때부터 내가 얼마까지 리스크를 내 자본을 노출시킬 것인가.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걸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많이 강조해요. 자, 오늘 이렇게 구독자 2분 만나봤는데 혹시 뭐 느끼신 점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영상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구독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뭐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조금 더 성숙하게 그리고 실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고 나서.